네, 테슬라 로보택시 출격, 자율주행 지각 변동 올까? 네, 사실 시장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없었는데 오늘 로보택시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 시세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6월 말을 앞두고 좀 뭐 세론을 해야 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율주행이 예전처럼 R&D 비용만 먹는 하마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즉 로보택시라는 걸 통해서 상업화를 하는 그런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자율주행 3단계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로보택시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테슬라가 시장에 내놓고 또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물론 이게 대도시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이게 안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를 합니다. 그 구매 욕구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한된 도시라는 그 공간에서만, 대도시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직까지 이 기술이 3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3단계 아주 고도화된, 3단계 가장 고도화되고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끝까지 기술을 발전시켜놨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관련된 규제를 맡고 있던 그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해소됐죠.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저도 로보택시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고 진짜 생긴다면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근데 로보택시 이야기하면은 뭐 계속해서 공개도 막 지연이 되고 이 상용화가 좀 늦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또 상용화의 차질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현대차죠. 현대차는 3단계 자율주행도 지금 완성시키지 못하고 2년 동안 질질 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희성 회장이 직접 나와서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그 자동차, 상용차를 내놓겠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현대차는 기존의 라이더 중심의 이런 그 라이더와 센서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을 들어엎고 이제 카메라, 테슬라처럼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완전히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3단계 자율주행이 기술이 포팅이 된 그런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을 겁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완성차로서는 5위 안에 드는, 그 최대 올라갈 때 분기 중에 3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런 업체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선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면 이 나이든 노인네들, 즉 소비력 있는 노인분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소비를 하고 다녀야만 선진국들, 우리같이 좀 노후한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율주행차를 빨리 상용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로보택시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시켜주고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 자율주행, 운전자가 없는 차에 나의 목숨을 맡기고 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네,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가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그래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퓨런티어고요. 그리고 넥스트칩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카메라 공정 장비 기업인 퓨런티어와 함께 이 영상 관련한 넥스트칩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율주행 안에도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퓨런티어랑 넥스트칩 들어가는 부품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그 퓨런티어는 이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드는 공정 장비입니다.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공정 장비, 공장에서. 그리고 이 넥스트칩은 이 카메라 안에 아날로그 세상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걸 자동차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주는 그런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그 테슬라의 주 고객이 테슬라인 회사고,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뭐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회사의 카메라를 채용한 이런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회사 이런 퓨런티어의 공정 장비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넥스칩은 아직까지는 이 칩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현대차가 이 카메라를 많이 채용한 자동차 모델들을 많이 내놔야만 이 넥스칩은 칩을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러한 자동차들을 모델별로 선정을 해서 많이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요는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이엔드 차들, 굉장히 비싼 각 모델 중에서 하이엔드 모델들만 이런 카메라가 채용돼서 안전하게 아다스니 뭐 이런 안전한 뭐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넥스칩의 칩이 사용되는 게 소비량이 좀 적었죠. 하지만 넥스칩은 모회사가 NCN이라, NCN이 얼마 전에 관리 종목 지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그 모회사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넥스칩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넥스칩이 갖고 있는 기술은 로봇 분야에도,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로봇 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넥스칩은 M&A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퓨런티어, 그리고 아직은 수요가 부족한 넥스테체, 어떤 종목을 파트너님은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당장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라고 부를 만큼 아주 꽝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전년과 비교하면 야, 이런 회사를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꽝이었죠. 하지만 그거는 테슬라가 이 회사의 주 고객인 테슬라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요 정부 효율 부분가요? 거기 추장을 그만두고 이제 올인해서 이쪽 테슬라 경영에 뛰어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퓨런티어도 관련된 공정 장비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자율주행의 가장 고도화된 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술을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고도화돼서 4단계로 넘어가면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사람의 관여가 없이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이런 카메라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퓨런티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임인 것입니다.